TV, 컴퓨터, 인터넷, 그리고 에어컨, 냉장고 등 지금은 우리가 정말 흔하고 그리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죠. 역사적으로 그런데 우리의 삶을 정말 획기적으로 바꾼 세 개의 발명품들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딱 하나 최고의 발명품을 뽑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장하준 교수님 그리고 로마 교황청이 아주 흥미로운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 수많은 세계의 발명품 중에 하나를 세탁기로 꼽으신 건데요. 지금은 너무 당연하고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의 삶을 정말 많이 그리고 획기적으로 바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세상을 바꾼 전자산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전자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실 최고의 전자산업계의 전문가 한 분을 모셨는데요.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LG전자의 CSO를 맡고 있는 이삼수 부사장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CSO라고 하는 단어를 얼마 전부터 이제 자주 듣게 되는데요.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가장 간단하게 말을 하면 기업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업의 미래를 예측해서 비전을 수립하고 기업 내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신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직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모 프로스펙투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인간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그 미래를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거다. 그렇다면 거두절미하고 이삼수 부사장님께서는 기업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기본적으로 저는 한 4가지 레이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산업에 대한 변화, 그리고 기술에 대한 변화, 그리고 경쟁에 대한 변화, 그리고 고객에 대한 변화. 이런 4가지 레이더를 잘 살펴보고 또 하나 이제 제가 금방 레이더 개념을 얘기하면서 이제 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변하지 않는 고객의 가치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잘 구분하면서 미래를 예측해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제가 집사람한테도 물어본 적이 있죠. 정말 어떤 가전이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생각하냐. 1초도 고민 안 하고 세탁기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좀 가전의 개념을 새로운 축에서 좀 쳐다볼 수 있는 2가지 축을 좀 설명드려 볼까 하는데 하나는 시간의 축이고 하나는 공간의 축이 있는 것 같아요. 차원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역사라는 건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끊임없이 해방시켜 온 역사다. 인간이 개발해낸 최고의 형벌이 뭐냐? 저는 징역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간과 공간을 제약하는 형벌이거든요. 네, 시간과 공간을 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개념에서 보면 그런 인간이 해야만 하는 노동의 시간을 극단적으로 줄여준 대표적인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의 매일같이 우리 여성들이 빨래라는 것으로부터 많은 시간을 이제 절약할 수 있게 되니까 이제 사회활동에 참여도가 네, 높아지고 네. 제가 그래서 최초의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공부를 좀 해봤어요. 미국의 그 블랙스톤이라고 하는 분이 아내 생일 선물용으로 만든 수동식 세탁기라고 합니다. 이렇다면은 이거 한번 많이 만들어서 한번 팔아볼까? 일종의 사업 아이템으로 이게 발전이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예나 지금이나 이제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이제 자다가도 이제 떡이 생긴다. 네, 참 잘 아는 얘기지만 실천은 안 됩니다. 네. 아마도 저는 그래서 그분이 평상시에 왜 여성은 안에서 가사만 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남편이 아내의 관점에서 세탁기 같은 걸 만들어 보고 또 상품화해서 세계의 발명품이 되고 정말 중요한 비유를 해주셨잖아요. 시간과 공간.
제 생각으로 봤을 때 아까 그 세탁기가 시간의 관점에서는 보면은 정말 최고의 발명품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면 좀 공간의 관점에서 보면 최고의 발명품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공간도 저는 여러 제품이 있을 것 같은데 문득 떠오르는 제품은 에어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예. 이거는 옛날에 싱가포르 총리를 지내신 리칸유 총리가 에어컨이 없었으면 싱가포르이 없었을 거다 그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이런 환경까지도 다 살 수 있게 해줬던 그런 물건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인간이 살 수 있었던 공간을 획기적으로 좀 늘려준 그런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공간과 관련해서 제 아내한테 이런 얘기 들었어요. 당신이 우리 집에 있는 가전제품 중에 유일하게 나보다 많이 만지는 게 있다. 그게 뭔데? 했더니 냉장고. 집에 와서 아내한테 먼저 인사를 해야 되지 냉장고한테 먼저 인사를 하는 인간이 있냐고. 사실 만약에 냉장고가 없었다면 사실 엄청나게 다른 많은 산업도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럼요. 예. 냉장고가 처음 이렇게 출시되었을 때만 해도 집안의 가장 소중한 제품으로 시급이 되어서 안방에 놓여져 있는 경우도 있고 거실에 놓여져 있는 경우도 저희 있고. 집이 그랬었어요. 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던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산업화가 박차를 가하면서 전력도 풍부해지고 하면서 옛날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장독들 이런 기능들을 모두 대체할 수 있는 우리나라 부엌의 대표적인 필수 제품이 되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땐 되게 많은 축적된 기술들이 있습니다. 여기 모터도 있고 컴프레서도 있고 냉장 기술이 있고 그런 걸 통해서 건물의 여러 가지 온도를 조절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시스템 에어컨의 뿌리 기술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식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개선해준 또 하나의 위대한 발명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냉장고가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꾼 물건이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런 사실을 인정받아서 국가등록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기도 했다. 오르기도 했다. 네. 이거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상용화된 가정용 냉장고가 국가등록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1959년도에 라디오를 만들었죠. 그게 이제 A501이라는 라디오인데 그때 이제 농촌에 전부 보급하는 그런 사업까지 겹치면서 국민들이 이제 처음으로 세상의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만들어졌고요. 60년대에는 한국 최초 선풍기 만들고 65년에는 한국 최초 냉장고 66년에는 한국 최초의 흑백 TV 68년에는 한국 최초의 에어컨 그리고 69년에 또 일부 옛날 분들은 아실 텐데 백조 세탁기로 유명했다. 있었어요. 네, 그런 세탁기를 처음으로 만들면서 이런 것들이 가치를 인정받아서 국가 등록 문화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굉장한 발전을, 사실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네. 그리고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것 같은데요. 공간과 관련해서 전 TV가 꼭 예. 이게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매우 중요한 가치죠. 네. 대면하거나 서로 관심사 없었지만 TV를 통해서 한 번씩 딱 모일 때가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TV 보면 바보 대 바보 상자라고 불렸지만요. TV 하나도 안 본 친구들도 약간 좀 이상해지죠. 그렇죠. TV는 공간을 확장시켜준 대표적인 물건이기도 합니다. TV라는 것의 약자가 텔레비전이거든요. 텔레비전. 네,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본다는 뜻이. 저는 좀 과하게 해석하면 인간이 처음으로 맞이한 메타버스 세상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가볼 수 없었던 곳에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아무튼 볼 수 있게 해줬던 그런 의미가 있고요. 멀리 떨어진 세상까지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거 빼놓을 수가 없죠. 컴퓨터. 네. 컴퓨터 아닐까요? 네. 시간과 공간이라는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 축으로. 근데 저는 하나의 축을 더 들어왔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피지컬한 세상과 사이버 세상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어요.
사실 예전에 세상이 그냥 피지컬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탁기, 냉장고, 뭐 에어컨 이런 공간은 약간 피지컬한 세상에서 시간과 공간의 문제를 해결해 준 이런 물건에서 컴퓨터의 발견은 본격적으로 스마트와 사이버 세상으로 이동하게 해준 포문을 연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월드와이드웹이라고 하죠.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시공간을 뛰어넘으며 온 세상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게 해준 물건, 이 컴퓨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아예 그냥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은 그냥 손에 들고 있는 컴퓨터라고 봐야 되는데, 가전 분야로서의 컴퓨터의 어떤 진화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요거 좀 궁금해요. 좀 들려주세요. 네, 컴퓨터는 뭐 컴퓨터대로 저는 진화를 할 거라고 보는데 조금 더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죠. 이제 컴퓨터가 이제 모든 제품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이전에 폰이었다가 스마트폰이 된 거고, 냉장고였다가 스마트 냉장고가 된 것처럼 이제는 모든 제품 안에 그냥 컴퓨터를 품고 있는 형태로 진화가 될 거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획기적으로 바꾸어준 그런 많은 발명품들이 특히 이제 가전제품들 중에 많은데요. 매년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CES. 올해 한국 기업들이 선보인 기술 보고 또 한 번 깜짝 제가 놀랐거든요. CES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 20번은 갔던 것 같아요. 전 세계의 미래 트렌드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런 전시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화두가 다 AI입니다. 스마트 TV, 뭐 스마트 냉장고 이렇게 진화하는 걸 넘어서서 공간 하나 전체를 이제 AI화 하는 거에 이제 목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K 가전이 꿈꾸는 미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원래부터 사실 들어간 기능이긴 한데, 뭐 보이스 아이디, 음성 인식 키가 있는데 그걸 누르고 몇 번을 등록을 하면 그게 아빠인지 엄마인지 아들인지 딸인지 다 구분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냉장고 같은 경우도 이제 들어오는 이제 식재료들이 모두 언제 샀는지 어디에 샀는지 그게 뭔지를 다 파악해서 뭐 레시피를 추천해 줄 수도 있고, 이제 기술은 거의 거기까지 가 있는 상황입니다. 야, 이게 냉장고가 이제 계속해서 똑똑해지니까 사실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안 먹고 못 쓰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버려지는 음식과 재료들이 정말 많은데, 이거 많이 줄이기만 해도 이게 지구 환경에도 많은 도움을 물론,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런 기술력과 그간 축적된 그런 사용자 경험, 정말 많은 노하우가 이제 쌓였을 텐데요. 부사장님께서 보시는 한국 전자산업이 도전하고 있고 또 도전할 만한, 혹은 또 도전해야 마땅한 새로운 영역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영역이 저는 자동차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아까 공간적인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집이라는 공간도 있지만 사실은 온더 무브라는 이동 공간도 있는 거거든요. 자동차를 새로운 인간의 삶의 공간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 안에서 굉장히 큰 플레이를 또 해보려고 이미 하고 있고, 앞으로 좀 더 큰 공간이라고, 우리 사업 공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전면에 있기는 하지만 후방 사업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그 예가 될 테고요. 데이터 센터는 전기도 되게 많이 소모를 하지만 열도 되게 많이 발생하는 발열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발열 문제를 잡기 위해서 이전에 했던 공조 기술을 활용해서 초대형 냉동기가 필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이 이전에 저희들이 취급했던 세탁기의 핵심 기술이었던 컴프레서 모터 기술이 들어가고요. 앞으로 AI가 발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후방 사업에 또 역할을 하는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뭐 상전 벽해, 격세지감, 뭐 참 많은 느낌들이 나오는데, 사실 제가 10대, 20대, 뭐 한 30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미제야. 이거 일제야. 물 건너왔어. 막 이러면서 해외 전자산업 기술을 정말 따라잡는 위치에서 이렇게 종종걸음했던 그런 시간들이 느껴집니다. 근데 그게 사실 얼마 전 같은데 이제 우리가 따라오라고 오히려 앞서가고 있는 그런 세계시장 선도하는 이런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정말 위상은 엄청 달라졌죠.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죠. 그래서 CES에 제가 한 20번은 가본 것 같다고 하는데 제가 1996년에 처음 갔었거든요. 네, 거의 신입사원 시절이었는데 그때는 약간 귀퉁이 자리에 이렇게 있었고요. 그 자리는 거의 다 일본 기업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전반 저는 한 10년이 생각나고요. 이후 이제 거의 10년, 20년 동안 K가전이 지금은 가장 중앙에 놓여 있고,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혁신상을 주는 게 있는데, 혁신상의 대부분도 저희 K가전들이 다 휩쓸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되게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스러운 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는 이런 얘기들이 과거의 얘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이 라디오도 최초, 그다음에 또 최초의 TV, 최초의 냉장고, 최초의 세탁기. 이 우리나라 가전의 역사는 이 기업을 빼고는 설명이 불가하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한국을 넘어 이제 세계 1위 기록도 많이 세우고 세계 최초의 기록까지도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LG전자가 이제 가전을 넘어서 이제 우리가 이른바 라이프 솔루션이라고 하는 네. 영역에 자리매김하는 그런 기업을 꿈꾸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최초에 해당하는 기록도 참 많이 세우셨는데 이것만큼 꼭 자랑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또 다른 어떤 최초의 기록 뭐가 있을까요? 이제 세계 최초 타이틀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FMB라고 부릅니다. First and Best 제품 이렇게 부르고요. 네. 전 세계 최초로 김치 냉장고를 개발했고요. 사실 근데 이렇게 최초 기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건 남들이 안 했던 것에 도전했다는 것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계속 하실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동력이 있을 텐데 뭘까요 이게? 저는 기업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 그리고 인간 존중의 경영이라는 두 가지 경영 철학이 있고요. 구성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를 좀 자유롭게 말하고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하지 마라라는 말보다는 한번 해봐라 라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브레이브 옵티미스트라는 모토도 세우고 있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최근에 찾아낸 말이 아니라 1958년도 황무지에 가까웠던 우리나라의 전자산업을 될 때까지 도전해온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기업에서 좀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제품들을 많이 선보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궁금해져요. 왜냐면요. 야, 이거 진짜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되겠어? 라고 했는데 정말 의외로 정말 히트도 아주 빅히트를 치는 그런 경우들이 또 있는데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스타일러 같은 제품이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이게 뭐 세탁기 다림이 다 있고 인근의 세탁소에 맡겨도 되는데 이게 왜 필요하지? 라는 반응들이 되게 많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고, 그래서 결정하는 것조차 좀 쉽지는 않았는데 개발 과정도 되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고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신혼부부나 MZ 세대들도 꼭 가지고 싶어 하는 필수 가전 중에 하나로 자리 잡을 만큼 이제 되게 보통 명사화 되었고요. 딱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누구한테나 배울 거는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구나. 사실 그런 게 또 하나의 그런 또 면면이 이어지는 지금의 또 최고 경영진에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죠. 2023년 여름에 2030 미래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 비전 발표에 이제 LG전자가 기존의 가전을 뛰어넘겠다. 고객에게 이제 단순히 최고의 제품을 제공하는 역할을 좀 넘어서서
공간 전체를 디자인하고 경험을 연결해주고 확장해주는 그런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컴퍼니가 되는 게 LG전자의 방향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참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올해 CES에서 공개된 그 LG전자의 알파블이란 일종의 이제 LG전자의 컨셉트카죠. 이런 얘기 이제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LG전자가 이젠 자동차도 만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LG전자의 자동차 부품 사업본부가 있습니다. 그 본부에 매출이 이미 10조가 넘고요. 전 세계 브랜드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전자제품, 부품, 소프트웨어의 상당 부분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일이군요. 그래서 결국엔 그 뒤에 부품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자동차 영역에서도 최소 30%에서 60%는 다 LG전자와 LG그룹 계열사들이 공급하는 제품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인지 아마 많은 분들이 LG전자를 가전제품만 만드는 회사로 아시는 경우가 아직도 꽤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점을 또 많이 아쉬워하신다고 또 저는 들었어요. 사실 우리 가장 가까이에 정말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 하지만 그 내부의 속속들이 그 LG전자의 기술들이 녹아들어 있다라고 제가 듣고 최근에 그래 하면서 계속 새롭게 깨닫게 되는데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많은 일반 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올해로 LG전자 안에 가전산업이 이미 60%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럼 40%가 다른 곳에서? 그렇습니다. 나머지 산업들을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B2B 사업이죠. 가장 큰 게 이제 자동차 부품 사업이 있고, 그리고 HVAC이라고 불리는 공조 사업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플랫폼 사업이라고 해서 TV 위에서 컨텐츠를 즐기고 고객 경험을 개선하는 그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신사업 영역인 그러니까 로봇과 EV 충전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전국에는 저희는 이런 세 가지 덩어리를 이제 한 2030년에는 거의 반반 정도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서 훨씬 더 성장률도 높고 수익률도 높은 그런 회사로 만들어 가려는 게 전체 기업의 전략 방향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올해 CES에서 가장 획기적이고 눈에 띄었던 점 중에 하나가 AI가 들어간 제품이 아니라 AI가 모든 제품을 아우르고 있는 그냥 집 전체가 그냥 LG전자 제품과 AI 기술을 통해서 하나로 연결된 모습. 그냥 집이 AI인 거예요. 굉장히 저는 색다르고 인상 깊었고 앞으로 중요한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라이프 솔루션 기업으로서의 LG전자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AI의 일반적인 줄임말은 Artificial Intelligence였습니까? 근데 저희는 그걸 이제 Affectionate Intelligence라고 좀 재정의를 좀 했습니다. 거창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예를 좀 들어드리면 냉장고 안에 있는 식재료를 모두 이해해서 최고의 레시피를 추천할 수도 있고요. 누가 TV를 켜고 있는지 무슨 컨텐츠를 검색하는지 그 사람들이 평소에 어떤 컨텐츠를 즐겨 했는지에 따라서 최적의 컨텐츠를 추천해주는 모든 게 가능해지고요. 각기 제품이 스마트해지는 걸 넘어서서 이 전체를 아울러서 홈 전체를 AI화 해내는 그런 것에 도전하고 있는 게 우리가 그려가는 미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인간을 대체한다기보다는 옆에서 돌봐주는 동반자로서의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는데 LG전자가 만들고자 하는 더 좋은 삶의 모습 어떤 걸까요? 이 브랜드 가치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미소 짓게 만드는 따뜻함? 어찌 보면 단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순간순간 따뜻하게 미소 지을 수 있는 순간들이 많아지면 그보다 좋은 삶은 잘 없다. 그래서 저는 그게 LR 라이프의 철학이지 않나. 그런 것들이 브랜드 가치에도 이게 로고에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연히 이제 기업에는 대회비가 있고 그보다 더 높은 더 수준의 기밀들이 있는 건 당연한데요. 앞으로 이제 그러면 사용자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또 새롭게 준비하고 계신 또 큰 프로젝트들이나 중요한 방향성들이 있다면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것도 뭐 어디까지 공개해 드릴 수 있을지 좀 고민이 되긴 한데 큰 두 가지 주제가 있는 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컴퍼니를 제안을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AI라는 새로운 화두가 우리 홈 내에 어떻게 새로운 고객 경험을 디자인할 건가, 또 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나 둘씩 개념을 좀 고객들한테 선보이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하나 축은 저희가 이제 지난 10년간 스마트폰이라는 거대한 화두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AI가 오면서 포스트 스마트폰은 또 어떻게 될 거냐라는 전망도 되게 많습니다. 홈과 폰. 네. 네. 갑자기 왜 머릿속에서 이렇게 갑자기 뭐가 팡팡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아이디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네. 마지막으로요. 부사장님의 지금까지의 인생을 전자제품에 빗대어 보신다면.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갑자기 너무 문학적으로 가는데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굉장히 철학적인 네. 질문인데요. 문득 냉장고가 떠올랐어요. 냉장고가 떠올랐는데 한 세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집안에 유일하게 24시간 깨어 있는 존재. 냉장고는 항상 켜져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려하게 거실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보이는 전면에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존재.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것들을 간직하고 있다가 제공해주는 존재. 뭐 그런 세 가지 측면에서 냉장고 같은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말씀드린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질문을 드렸는데도 대답을 재치있게 잘해 주시네요. 저한테는 오늘 그 어떤 시간보다도 많은 공부가 됐던 시간인데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을 좀 간략히 부탁드릴게요. 아, 예. 너무나 우리 주변에 흔하고 일상적이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좀 봤을 수도 있는 가전에 대해서 좀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하고 설명드릴 수 있어서 좀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더불어 이제 김경일 교수님의 이제 심리학적 관점도 추가해 주셔서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시간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